오늘 설교는 조금 고민을 사실 좀 했어요.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강한 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또 나도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섞어가다가 지난 17일날 천안에서 아마 그 교구 그 카톡이 아마 올라왔을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 천안에서 천안 인내 천안 그래가지고 그날에 학술회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일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날 이제 황의대 선생님 오셨고 일주일이 두 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인가? 여기 이제 남산, 경주 천안 남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한일본 공산한 기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의 공사관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동학혁명과 관련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남겨놓은 기록을 갖다가 번역을 지금 해서 문화가 이제 국사편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홈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책으로 내봤습니다. 책으로 봤는데 천안에서 일본인 6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좀 조명해야 될 것인가. 천안에서는 지역의 역사 행토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전투 개념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전투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과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날 한번 쭉 정리하고 발표해 드렸다가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멀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천안 남산 아마 가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 있습니다. 천안역에서 버스 타고 조금 내려가보면 온양나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천안 땅인데 온양나들이지 딱 그러고 다녔는데 야 온양으로 가는 길목이 아마 거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그런 곳인데 그 온양나들에서 버스 한 정류장 가기로 이제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동학혁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 1872년에 고종시대 때 만든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사직단이 있고요. 사직단이고 천안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천안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안 관아가 있고 이제 객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옛날에 이제 다니던 삼남대로입니다. 삼남대로 남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천안 삼거리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천안 삼거리를 이제 만나게 돼서 호남 지역과 경상 경부선으로 갈라지는 지역인데 여기 개천입니다. 개천. 여기가 이제 다리가 이제 공사하는데 이 다리 공사하는 데서 일본인이 이제 동학농민군에게 학살되는 사건이 전개됐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남산이 이제 있는 곳이라고 되겠고 여기 여단이라고 있는데 이 여단은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귀신이 전염병을 이제 옮기겠다고 해가지고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제 사당이 이제 있는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토리라고 있고 부토리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도 이제 나오고 여기가 이제 원천 풍인가 이렇게 있는데 주막입니다. 주막. 여기도 주막이고 여기도 주막이고 그래서 여기서 3명이 학살이 됐고 그리고 이제 6명 중에서 3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주막에서 한 사람이 더 희생이 되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성산에서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이 부토리에서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명이 동학농민군에게 이제 학살됐던 현장의 옛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지금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천안 남산공원이 있고 여기 보면 다가교라고 있습니다. 다가교. 아마 여기가 예전에 있었던 다리가 아니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아마 다리 공사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개천이 지금도 이렇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일본인이 이제 살해됐던 현장을 볼 수가 있겠고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그 남산 클링공원에 가게 되면 요
용주정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오룡, 쟁주 5명의 5가지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싸웠다고 하게 되는 전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용주정이라고 썼었는데 여기 그날 가서 알아봤더니 여기가 신사가 있었던 곳이래요. 일제 강점기 때 보게 되면은 마을마다 신사가 하나씩 있거든요. 신사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신사를 이제 건립을 했었는데 해봐보면 이 신사를 다 허물어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용주정이라고 하게 되는 정자를 갖다가 다시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흥미로운데 들어가다 보게 되면 개 2마리가 있더라고요. 개 2마리가 있는데 이 개가 일본을 상징하는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 가다 보면 해태상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해태상을 쓰게 되는데 얘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해태상을 안 쓰고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형상을 시켜갖고 했는데 그 개를 갖다가 지금도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시설물이 있는데 일본에 뭐 신사를 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들어갈 때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서 참배를 하거든요. 여기가 손 씻는 곳이 있었던 곳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흔적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안에서 학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날은 여기서 의자 갖다 놓고 했었습니다. 토론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팔짱 끼고 있다고 아주머니한테 제가 야단 맞았더니 팔짱 끼지 마세요. 이게 이제 좀 가까이 보면 이제 용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언제였었는가? 1894년 9월 11일입니다. 양력으로 9월 11일에 이 사건이 있었고 장소가 이제 남산 부근이었었는데 사건 정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이게 8월 10일입니다. 음력으로 해서 이제 9월 10일로 잡아야 되는데 9월 11일 일본인 6명이 여행 중에 원리라고 하는 마을, 아까가 원천이기 때문에 아마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라는 마을에 원리교 다리에 있게 되었었는데 다리가 내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삼남이 데려졌었기 때문에 다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물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다리를 내 공사하고 수리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6명이서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동학민들도 같이 있었고 아마 인부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못 건너가게 하게 되니까 이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 조선을 갖다가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아으로 언성을 높였다가 나중에는 일본인 한 명이 작은 칼로 장도라고 해서 작은 칼로 한국인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그 시대까지는 해도 일본이 아마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고 이렇게 하대하려고 하고 아마 그런 인식들을 좀 갖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한 소리를 듣고 그때 근처에 있던 같이 있었던 동학군들하고 주민들하고 몰려와서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휘둘러서 일본인을 공격해서 3명이 무기가 없던 일본인이 이제 도망갔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3명이 먼저 아까 다리 근처 남산 부근에서 이제 죽게 되고 나머지 이제 2사람을 쫓아가서 주막에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토에서 이제 마지막 한 명까지 살해하게 되는 6명의 살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하나 죽었잖아요. 이 사건 죽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혔을지도 모르는데 대학생이 죽고 나니까는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나서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소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일본인이 아마 조선 땅에 와갖고 당시에 가장 많이 학살된 죽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 그래서 6명이 학살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확인하고 알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순사 3명과 순사 3명과 통역,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관 함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게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뭐 천안 군수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천안 군수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줬다가는 동학군들에게 위협을 받고 자기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중사 3명과 통역관 1명이 가가지고 이제 쭉 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조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인 사체가 발견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산 부근에서 3명, 그 다음 이곳에서 수십 리 떨어진 토성산에서 1명, 그리고 신주막에서 1명, 그 다음에 이제 부토리에서 1명에서 6명이 시신이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사람 중에서 이제 6명이 11월에 죽었으니까는 이게 20 며칠 날인가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지나서 조사하게 되는데 이미 시체가 상당히 이제 부패되고 훼손돼가지고 제대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1명이 양복 안에서 조그만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이제 보게 되니까는 이 마스모토라고 하게 되는 사람이고 히로시마 이제 출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나이는 29살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5사단 감독부라는 경찰이 소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 군인이 아니었을겠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군인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군인이 당시에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아니고 아마 군속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명에 대해서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일본인을 갖다가 살해했던 피의자로 김치선하고 조명우 2사람이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 진술한 거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또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잡혀가가지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인부였었다. 봉사하게 인부였었고, 그 다음에 남산 부근에 천구교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거는 지명하고 원리교가 맞는 것 같고 개천에 들어간 입구에 있는 다리가 아니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천구교를 이제 가설하려고 토목공사 중이었었는데 양복을 입은 일본인 6명이 건너려고 하였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일본인 지팡이로 인구를 때려 비절시켰고 이 광경을 본 인도 동학군들이 몰려와서 일본인 6명을 살해했다고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인 6명이 살해가 되었었고 그 주체가 누구였었느냐 바로 이제 동학군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밝혀졌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판결문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는 교형에 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일본인이 먼저 도발을 했었기 때문에 사형은 면하고 장형, 태형이죠. 이 엉덩이 때리는 태형 100대를 받고 3천리를 갖다가 유배지로 처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0대 맞으면요 거의 죽습니다. 사유들도 보게 되면은 감옥에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태형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90대를 때리고 있습니다. 90대를 때리고 나면 잠들고 올라가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여기도 이분들도 아마 이 김치선 조명도 뭐 여기서 인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이 조금 더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 아마 인구라고 하지 않았었을까. 실제적으로는 동학군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신들도 보게 되면은 동학군들이 몰려와서 일본군을 살해했었고, 그리고 아마 다시 순수한 인구였었다면은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제 흘러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갖다가 살해했을까 하는 거죠. 살해했을까. 이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동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일 또는 항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누적돼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폭발했던 사건이 바로 이강이가 아니었었겠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단에서 안신가에 보게 되면은 개 같은 데 종류하고 나와 있고, 그
그다음에 또 개같은 외정령을 하늘께 주어보라 일라의 소멸하고 해서 하루아침에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게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개같은 외정령이라고 하게 된 것은 바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이 외국들이 조선을 갖다가 침략한 것에 대한 저항 의식이 이미 경전이 아마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894년 2월 광화문 교조실현운동 때를 보게 되면 당시 서울에 올라갔던 동아군들이 일본의 상려관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인이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언제까지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방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사실은 일본군을 파견하려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3월에 보훈에서 있었던 척양척의 운동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척유와 관련된 방문을 보훈관에다가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동아운동혁명 패전개혁 12개조 중에서 그 중 하나가 외화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배척의식이라든가 항일의식이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동학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동학농민혁명 우리가 제2차 기포하게 되면 기포 원인이 경복궁 점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가장 단서 어떤 그런 걸로 인식을 했었다는 거죠. 이러한 김홍길을 침략하게 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왔었는데 바로 아까와 같은 다리 공사할 때 건너지 말라고 했었는데 일본을 건너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게 되니까는 동학민군들이 일본을 갖다가 살해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동학민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동학민혁명 당시에 우리가 황천 전투라든가 저희가 항명전 전투에서 동학민군에 이기게 되죠. 승전하게 되니까는 조선 정부에서는 관군의 힘으로 동학민군을 진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게 군사를 외국 군대를 갖다가 끌어들여와서 외국군으로 동학민군을 진압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청나라와 일본에는 갑신정변 때 맺은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천진조약이라고 천진조약인데 두 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출병한다고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에서도 조선에 출병을 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봉사관, 영사관 및 거류민 보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갖다 내걸고 일본군이 조선에 출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이유는 10년 전에 1884년에 감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공사관, 영사관을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당시 그 공사관에 있던 영사관에 있던 관리들이 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인도 다수가 살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보상을 갖다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다고 보게 되면은 사실 조선에서 일본인은 상당히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사건만 생긴다면은 일본인이 살해될 수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자국민 보호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민군을 진압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일본군이 살해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이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사세력과 통역관을 갖다 보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정부가 이거를 갖다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선 정부가 협조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일본 군대를 파견해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 마침 이때 9월 11일 날 사건이 나고 9월 24일 날 일본 저기 예천 용궁이라고 하는 데서 동학농민군으로 해가지고 다케우치라고 하게 되는 일본군 대위가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5일 뒤에 29일 날 보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문경 동굴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직접적인 전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진상을 조사를 하려고 군대를 파견하고 하려고 하게 되는데 연이어서 일본군 대위가 학살됐다는 것은 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 공사관에서는 일본군을 갖다가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할 때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군과 청나라가 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청일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진격을 할 수가 해야 되는데 이때 현역병을 3개 중대를 갖다가 파견해서 청일전쟁에 참여시키고 다시 3개 중대를 갖다가 파견시켜가지고 동학군을 갖다가 진압하는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후비무령 19대대 3개 중대가 파견해서 동로, 중로, 서로 3개 군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울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동학군을 갖다가 진압하고 있는데 이때 진압할 때 명령이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멸하라고 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는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하고 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학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동학농민군들이 일본군에 특히 광군과 함께 학살되어가는 사건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초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일본 측에서는 천안에서 일본군이 학살된 6명의 사건, 이 사건이 사실 일본군을 갖다가 조선에 출병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의미를 갖다가 부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보자면은 이 6명의 학살 사건은 단순한 일본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 동학농민군 또 동학교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하려고 했었던 항일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제 논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돌아서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좀 남았었지만은 일본군이 조선에 파견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죠. 근데 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은 일본군이 조선에 파견될 때 거리민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원본에서 동학민군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갖다가 추가로 파견했던 것이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천안 쪽으로 건너가실 일이 있으면 남산 구리공원을 이렇게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가 동학민군들이 일본인 6명을 갖다가 학살했던 역사적인 현장이었었다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느끼시면은 아마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은 지난 17일 날 제가 발표했던 걸 간단하게 보면서 설교로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